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라는 책입니다. 권민창 지음 마인드셋에서 나온 책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고민과 힘듦에 부딪히게 됩니다. 누군가는 인간관계에서 그런 고민을 갖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라며 삶의 중심이 자신이 아닌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나 그래도 오래 만났으니까 어떻게든 관계를 유지해야겠지라며 불편한 관계를 애써 유지하려고 자신의 에너지나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입니다. 또 누군가는 돈에서 그런 고민을 갖기도 합니다.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일을 하며 큰 돈을 벌 수 있을까? 라며 부자가 되기 위한 긍정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나 따위가 무슨 부자야? 그냥 생긴 대로 살자라며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긋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인생 전반에서 그런 고민을 하곤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하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로 괴로워하고 힘들어 합니다. 이 책은 그런 많은 부분들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과 해결책을 전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사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는데요. 알면 알수록 진국인 사람들의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때문에 보다 덕분에를 많이 쓴다. 때문에라는 말은 변명이나 책임 전가를 할 때 많이 씁니다. 이것 때문에 좋은 결과를 못 냈어요.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걔 때문에 우리가 졌어. 이처럼 때문에라는 말은 어감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덕분에는 좋은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너 덕분에 잘할 수 있었어. 고마워. 이거 덕분이지. 엄마 덕분이에요. 사랑해요. 이처럼 책임 전가의 느낌보다는 상대방을 치켜 세워주고 공을 인정하며 감사해야 하는 느낌의 단어입니다.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이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처럼 말 습관 자체도 다릅니다. 설령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때문에라며 누군가에게 어떤 것에 책임 전가를 하지 않고 그래도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었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라는 식으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과 현재를 개선시켜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2. 어떤 경우에서든 뒷담하지 않는다. 진국인 사람들은 절대 뒤에서 남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그게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가 느끼는 짜증나는 감정은 일시적입니다.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옅어지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느끼는 짜증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의 뒷담을 한다면 그 뒷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지기는커녕 짙어질 수 있습니다. 3. 과거에 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산다. 과거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잘 나갔어. 내가 과거에 그때 나 좀 진짜 쩔었지라며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부정하고 항상 과거의 모습에 취해 삽니다. 하지만 진국인 사람들은 과거 얘기를 잘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 나갔고 돈을 많이 벌었고 큰 성공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현재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이니까요. 그걸 너무 잘 알고 말보다는 행동과 성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이런 거 해볼래? 이거 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잘 될 것 같은데? 라며 과거의 얘기보다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생산적인 대화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짜증을 가져다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희망과 꿈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평생 옆에 둬야 합니다. 4. 매사에 긍정적이다. 물론 대책 없는 긍정은 위험하지만 이 사람들은 기본 베이스 자체가 긍정입니다. 힘들어. 충분히 힘들겠지. 그러나 해낼 수 있어. 해낼 거야. 라는 식으로 스스로에게 긍정의 주문을 외웁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난 못해. 포기할 거야. 라는 식의 마인드셋이 아니라 실패하더라도 일단 도전해보자. 어떻게든 하면 배우는 게 있겠지라며 적극적인 마인드로 삶을 꾸려나갑니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 에너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퍼뜨리며 좋은 영향을 줍니다.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진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사람들에게 실패란 과정이자 성장입니다. 이들은 완벽함보다는 일단 도전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 도전에서 분명 본인이 배울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를 토대로 이들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성공해 있습니다. 2. 어떤 경우든 배운다. 무조건 성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려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 계속해서 하던 것만 하고 그 외의 것들은 배척하는 것.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공하고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배우려 하고 사람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더더욱 성공하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신뢰를 준다. 성공의 기본적인 요건은 신뢰입니다. 상대방과 한 작은 약속도 허투루 여기지 않고 지키려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성취를 증명하고 또 그로 인해 신뢰를 주니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100억 부자들 95%가 갖고 있다는 세 가지 가치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절대 게으르게 살지 마라. 부자들은 돈이 많아서 일 안 하고 살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부자들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새벽 6시에 조찬 모임을 나와 각자 네트워킹을 하는 게 그들의 일상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루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또 금융 지식에 대한 공부도 계속해야 됩니다.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최대한 그 시간을 120% 소화하기 위해 절대 게으를 틈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삶의 목표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찾고 가치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여 끊임없이 달립니다. 그리고 비전과 가치가 있기에 결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발전적인 태도는 그들을 더더욱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2. 철저한 자기 관리를 해라. 부자들은 끊임없이 관리합니다.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짬을 내서 운동을 하거나 외모를 가꿉니다.
외모가 깔끔하고 몸도 탄탄하며 옷도 단정하게 입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뭐든 다 잘할 것 같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이유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의지의 끈을 놓으면 다시 되돌리고 복구하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알기에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또 그로 인해 많은 기회들을 얻으며 부자가 됩니다. 3. 자신의 일에 능통해라. 인맥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이 내가 하는 일에 능통한가입니다. 내 할 일을 잘하면 어떻게든 소문이 나고 주변에 많은 기회들과 사람들이 옵니다. 하지만 내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우선적으로 인맥을 쌓으려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시간만 아깝습니다. 부자들은 자선 사업가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내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본능적으로 판단합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있게 저는 당신에게 이걸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저 아는 사람이었던 부자는 그때부터 인맥이 됩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철저히 자신의 일에 능통해야 합니다. 사람이 좋으면 착하다는 그런 평가만 받지만 일을 잘하면 돈으로 증명받습니다. 부자들의 멘탈 관리법 5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스스로를 믿어준다. 부자들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골치 아픈 클라이언트를 만나더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려 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본인이 이뤄냈고 증명한 것들이 있기에 지금 힘들지만 곧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는 믿음은 그들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2. 고민을 오래 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쓸데없는 고민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스트레스를 받고 별거 아닌 일에도 좌절합니다. 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진짜 큰일 났네. 그렇게 에너지를 계속 쓰게 되면 정작 중요한 일을 할 때 퍼져 버립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자신의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 고민을 오래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감정을 소모하지도 않고 별거 아닌 일은 무난하게 넘기며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그것들을 차근차근 해 나갑니다. 그들은 도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전에 앞서 도전을 하지 않아야 할 변명을 찾기보다는 일단 시작해 봅니다. 시작하는 순간부터 고민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성공시킬까로 변하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긍정적인 사고방식. 대부분의 부자들은 긍정적입니다. 마냥 긍정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이되 그 상황에서 최대한의 긍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계속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180도 달라진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4.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다.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이 보통 일정합니다. 과음을 하거나 폭식을 하며 다음날 아침 피곤한 채로 불쾌하게 일어나기보다 상쾌한 아침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의 기분이 하루를 좌우하고 하루의 기분이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자연스레 멘탈도 관리됩니다. 5. 오히려 좋아의 마인드를 갖고 있다.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은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어찌할 순 없으니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극복해야겠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미 일어난 부정적인 일에 대해 계속해서 자책하고 좌절하면 그 일은 더더욱 커져 나를 잠식합니다. 그 일이 자신을 잠식하기 전에 얼른 마음속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마인드는 결국 계속해서 좋은 멘탈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드시 성공을 가져오는 성공 마인드 3가지가 있습니다. 1. 지금 노력하면 3년 후에 내가 달라진다. 지금 내가 노력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지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란 일정한 비율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아니라 어느 순간 미친 듯 성장하는 계단형 그래프와 같습니다. 한순간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그때부터 놀라운 결과들이 벌어집니다. 현재 우리는 항상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겹칩니다. 그런데 둘 중 하고 싶은 일을 먼저 하면 나중에는 해야 하는 일만 하며 살아야 되고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하면 나중엔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해야 하는 일은 노력이 가미되어야 하고 필연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결과가 보이는 것은 또 아닙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이 기다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모두 실패하는 과정을 겪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력의 과정은 원래 아름답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시간을 버텨낸 뒤에 당당하게 일어선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힘들고 두렵고 막막한 현재의 시간이 우리를 성공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놀랍도록 미친 듯이 성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의 노력은 복리처럼 꾸준히 쌓여 어느 순간 폭발적인 결과로 증명됩니다. 2. 10대에 가난한 건 내 잘못이 아니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 가난한 건 내 잘못이다. 10대에 가난한 건 본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으니 가난할 뿐입니다. 경제 활동을 할 기회가 현저히 부족하고 그렇다고 학교를 자퇴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가 가난하다면 그건 변명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서도 가난한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알바도 할 수 있고 면허만 따면 대리기사나 배달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취직을 한 뒤에 직장에서 의미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일들은 귀찮아서, 피곤해서, 나와 잘 안 맞아서라는 갖가지 변명을 대며 쓸데없는 자존심을 세웁니다. 그런 쓸데없는 자존심은 그 사람을 더욱더 가난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듭니다. 인생에 변명하지 말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단련시켜야 합니다. 더 이상 집안 형편 탓, 부모님에게 손 벌릴 생각 하지 말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할 방안을 찾고 움직여야 합니다. 의존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지만 독립은 스스로를 강하게 만듭니다. 3. 어떤 것이든 배울 점은 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무조건 배울 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말 진상 손님을 만났다거나
굉장히 배려심 없는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에너지나 감정을 뺏기는 대신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절대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아야겠다라는 배움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공은 학습에서 옵니다. 학습은 좋은 학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학습을 통해 반면교사 삼고 거울 삼아 나는 정말 저런 행동과 말을 조심해야지라고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주면 그것 또한 좋은 배움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선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항상 열려 있어야 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일으켜주는 긍정적인 5가지 말습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어. 때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근거 없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힘들었던 시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찾아도 안 오던 좋은 기회들이 먼저 찾아왔고 그 기회를 잡아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좋은 기회도 좋은 사람들도 자연스레 찾아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자기 자신에게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다라고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2. 나는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어. 내가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다는 걸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힘이 듭니다.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만 같고 열심히 해도 성과가 잘 나지 않아 불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열심히 하는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새 꾸준하게 안에서 경험치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치는 한순간 폭발해 놀라운 성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에 하루하루 큰 변화가 없다고 너무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디기 위해 나는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어 라며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훨씬 더 겸허히 그 시기를 대처하고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3.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순간 절대 발전하거나 삶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나의 가치 평가는 무엇보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치 있다 여기면 남들도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무가치하다 여기면 남들도 나의 가치를 몰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 부족한 것만 찾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서 나의 가치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4. 나는 나만의 길을 걷고 있어. 인간은 비교하는 존재기에 어쩔 수 없이 상대방과 나를 비교하게 됩니다. 같은 나이의 누구는 의사가 됐고, 같은 나이의 누구는 집을 샀으며, 또 같은 나이의 누군가는 원하는 꿈을 이뤘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보며 나는 지금 과연 뭘 하고 있지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라며 삶에 대한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스스로에게 꼭 다짐하듯 해야 하는 말은 나는 나만의 길을 걷고 있어입니다. 결코 상대방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걷겠다는 단호한 신념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5. 나는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어. 더불어 살아가며 힘을 얻고 좋은 관계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는 게 사람입니다. 힘들 때마다 나를 믿어주는 가족들, 오래된 친구들, 나로 인해 도움받아 감사하다고 말해주는 사람들을 떠올리며
힘을 내야 합니다. 생각보다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입니다. 완전히 잊고 살며 그냥 내가 하는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이면 어느새 우리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멋지고 대단해질 것이며 그때 그 사람은 우리를 우러러 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임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세상에 없는 사람인 양 취급하며 철저히 내 삶을 살며 내 인생을 가꿔 나가면 됩니다. 이미 끝난 인간관계에 집착하고 일에 집착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불필요한 문제에 우리의 인생을 소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유한합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려고 노력하다가 나에게 온 천금과 같은 기회를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만 꾸지 말고 일에 미쳐야 합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꿈만 원대하게 꾸고 정작 현실에서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꿈만 꾸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의 비극적인 결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걸어온 발자취와 성취로 자신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꿈만 꾸고 미래에 대한 달콤한 상상에 젖어 있을 시간에 현실로 돌아와 일에 미쳐야 합니다. 현실은 상상과 달리 잘 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하면 쉽게 될 거야 라는 아니란 생각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미친 듯 노력하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살기 위해 땀 흘려야 합니다. 성공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나다운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한 삶의 지혜가 가득 담긴 책입니다. 가장 좋은 복수는 보란 듯이 잘 사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성취로 자신을 증명하면 되는데요. 이 책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셔서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 부자가 된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